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6월 중순 녹음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가 공개한 녹취 파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못안 내려갔다 했잖아.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쥐고 있다며 김 여사의 지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오해합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김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김 여사에게 붙어야 육선을 할 수 있다고 김 전 의원을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국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네? 민주당은 명 씨가 어떤 맥락에서 김 전 의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2022년 5월 2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을 보좌하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보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힘쓰겠다고 말했던 취지인데 입조심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집어진다.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엔 국민의힘에서만 8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상황. 일주일 뒤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수행하던 김모 씨에게 상황이 정리됐다고 확언합니다. 예, 아침에 다 버리시겠다.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윤한홍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권성동이가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이자 공천 결과 발표 전날이었던 이날, 명 씨는 강 씨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오늘 공개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명 씨의 말이 전해지자 김 전 의원 캠프에선 공천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무슨 축가 그런 소리 하지만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다음 날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김 전 의원은 한 달 뒤 치러진 선거에서도 당선장을 거머쥐는데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명 씨에게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금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SBS 원종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다 단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미 일단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던 그런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스모킹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뭐가 핵심이냐. 일단 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을 받아냈다라는 게 이른바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네.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얘기들이 정확하게 나온 거죠. 여기서 명태균 씨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 달라 하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단순히 명태균 씨가 그동안 뭐 허장성세다. 그냥 과시욕이 심한 사람이다라고 무마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지금 공개되고 있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이런 의혹들과 녹취록들을 보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본인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들은 상당 부분 사실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최선호 변호사님,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김영선 전 의원이 도대체 뭘 하려다 이렇게 혼을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맥락은 아직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민주당에서 제보센터 관련해서 주로 담당해서 일하고 있는 의원이 노정면 의원인데요. 네. 노정면 의원 말이 자기들도 이거 지금 확인을 해보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제일 되겠느냐 뭐 이런 류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실체가 뭔지 전후 맥락이 잘 확인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뭐 제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여기에서 명태균 씨가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는 사실 아랫사람도 요즘에 이렇게 나무라면 이거 문제가 될 정도로 소리 지르고 직장 있지 갑질이죠. 아랫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저러면.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여론조사 비용 처리 문제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남 선관위에서 김영선 의원이 수사 의뢰가 된 겁니다. 네. 이 비용을 뭐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한테 빌린 돈으로 해서 갚고 그러니까 선거 보전금을 거기다 넣는 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수사 의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라고 단언하기 힘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추가적으로 내용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좀 민주당의 녹취가 많다니까요. 무엇이 더 나오는지 참 어떻게 좀 궁금합니다, 정말.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최선호 노사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매주 갤럽에서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갤럽 조사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조사는 ARS 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응답률이 대체로 10% 이상입니다. 네. 오늘 조사도 11.1% 정도 응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로 주목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20% 선이 깨졌어요. 그래서 긍정평가가 19%가 나왔고 부정평가는 사상 최고인 72%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20%에서 이제 다시 1%포인트 더 떨어진 것이고요. 이 직무수행 평가 이유를 보면 3주째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에서 가장 큰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게 15%였습니다. 더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2%포인트 올라가서 이번에는 17%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았고 늘 1위를 하는 경제, 민생, 물가 이게 지난주에 15%였는데 지금 14%로 어쨌든 2위고요. 그 이후 이어지는 것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못한다, 소통이 미흡하다 이게 7%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35% 내외 정도가 소통과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이게 이제 부정평가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른바 보수세가 아주 강하다고 하는 네. 이 TK 지역, 대구 네. 경북 지역에서 8%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지난주보다. 지금 18%가 긍정평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더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층, 아주 핵심 보수층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굉장히 불만스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 부산 경남에서도 비슷한데요. 부산 경남에서는 긍정 22, 부정 69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는 27대 59였어요. 마찬가지로 PK 지역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로 봐도 60대, 70대, 지금 저희 그래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60대, 7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66, 특히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 긍정 부정이 41대 47입니다. 거의 비슷하군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뭐냐면 41대 43.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부정평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위기 사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간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당 지지율은 여전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2%로 동률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건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7월 23일 전당대회 거치면서 한동훈 대표 출범하면서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한 달 가까이 높게 나오다가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락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디커플링 됐던
한동훈 대표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다시 동반 하락한 거 아니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 평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는 뭔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래서 하락하는 와중에 약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성기 위원장님, 일단 이번 조사 기간이 사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한 게 바로 어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 하루만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썩 좋지 않게 나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뭐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난리가 나면 계속 안 좋게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선거도 없고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일을 잘하냐 안 하냐 요걸 좀 봐야 되는 시간인데 민주당의 11월 15일 그리고 25일 그 판결을 지금 계속 규추하고 있고 그 판결을 어떻게 해서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재판관까지 뭐 탄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대통령은 우리보다 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내일은 총동원령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수막에 다 11월 2일 날 어디로 모이자 이게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잘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르겠습니까? 우리 당이라도 앞으로 더 대통령을 일을 잘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